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 있는 한 번만 대한치 뼈아대 오늘 폴라리스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횟집 수족관의 물고기는 살아있는 것인가? 철학적이에요. 이거 제가 옛날에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우리 딸한테 내가 물고기를 보여주고 싶은데 아쿠아리움에 가기는 어렵잖아요. 우리 딸이 그때 또 1살, 2살 이랬어요. 아기 때? 그러니까 내가 그때 깐난 아기 때? 엄마가 병원 갔어요. 채 엄마가. 그래서 내가 혼자 애기띠를 하고 한 100여, 200여 미터를 걸어가서 횟집을 찾아갔어요. 채 물고기 보자 그러면서 아쿠아리움이야 그러면서 그 횟집 물고기를 봤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기 이제 뭘 적어놨냐면은 이게 옛날에 페이스북에 적었는데 반응이 엄청났었어요. 사람들이 느끼는 게 많았나 봐요. 횟집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에게는 아직 살아있다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못하다. 아직 죽지 않았는가가 더 적절한 표현이다. 딱 이제 메시지를 던지죠. 여러분은 살아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막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얘기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얼마나 모순적인 존재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프레임을 얼마나 잘 설정하냐가 중요한 건가에 대해서. 그냥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호불호는 있겠지만 저는 여행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여행을 왜 우리가 좋아할까? 새로운 걸 보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왜 옛날에는 우리가 컴퓨터랑 하는 게임을 많이 했잖아요. 온라인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다 대전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왜 온라인이 워낙 발달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컴퓨터 게임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랑 뭐 대결을 하거나 어울리는 게임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당연히 호불호는 있겠지만 설문조사를 때리면 압도적으로 어울리는 게임, 뭐 경쟁하는 왜 그럴까요? 매번 새로우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매출 높은 것도 대부분 누군가에 연결돼서 대결하거나 뭐 경쟁이 있거나 하는 거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수족관의 물고기가 여전히 살아 있지만 왜 거기는 새로운 게 없잖아요. 거기는 마지막만 있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 근데 바닷속 물고기는 어떻죠? 내가 그래도 푹푹푹 하면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도 있고 이게 똑같은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 비유가 진짜 마음에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삶을 선택하라고 물어보고 싶어. 저는 이거 댓글로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옛날부터 설문조사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자예요. 이제 호랑이 이거보단 더 적합한 거예요. 왜냐면 얘는 죽으니까. 동물원 사자는 죽지는 않잖아요. 동물원 사자는 여러분 호의호식합니다. 예? 그 대신 갇혀 있죠. 근데 어떻죠? 야생에 사바나에 있는 사자는 내가 진짜 피땀 흘려서 사냥을 해야 됩니다. 그 사자 성공률이 별로 높지 않아요. 그다음에 길이 뒷다리에 맞아 죽고. 사자 성공률이 별로 높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어느 사자로 사시겠습니까? 이제 이게 되게 애매한 질문이죠. 저는 당연히 고 작가님도 당연히 우리는 사바나의 왕으로 군림하는 사자가 왕이잖아요. 동물의 재앙이잖아요. 그렇죠? 사자답게 살고 싶죠. 저는 그냥 사슴이라도 바깥에서 뛰면서 안 되면 풀이라도 뜯어먹으면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바깥에서 얼마나 그 동물원에 갇혀 있으면은 깝깝하고 지루할까요, 진짜. 그러니까 그거를 대부분 원하실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의 삶이 야생의 삶을 살고 있느냐, 동물원의 삶을 추구하고 있느냐. 웃긴 거예요. 왜냐면 분명히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거니까 설문조사를 물어보고 어린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다 동물원에 갇힌 삶보다는 야생의 삶을 선택. 근데 여러분 댓글 한번 써줘보세요. 나는 이런 삶에서 동물원의 삶도 나쁘지 않다. 근데 그게 모순인 게 뭐예요? 그 댓글만 쓰면은 내가 이거 토론하기로 해놓고 내가 요즘에 라이브를 안 해서 토론을 못했네. 동물원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거 이메일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거 날 잡고 꼭 해드릴게요. 다 그거예요. 동물원 없애버려야 된다고. 맞죠? 그러니까 막 잘못된 동물원은 없어져야죠. 그러니까 동물이 좀 동물 친화적인 그들의 삶이 조금 더 자연 친화적인 동물원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근데 뭐 이미 여러분 댓글 보면은 동물원 같은 거는 왜 사자의 자유를 우리가 억압하냐 그래요. 왜 사자의 자유를 우리가 억압하냐 이래요. 그럼 이제 설문조사도 나도 자유를 더 원하는 삶을 살겠죠. 왜 사자만 자유를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행동은 우리는 야생의 삶보다는 금수저를 부러워하죠. 이게 좀 맥락은 어느 정도 다른 게 있겠지만 다 주어진 걸 원하죠.
그냥 모순이라는 거죠. 모순이라는 거. 그러면은 진짜 그 여러분 금수저 친구들 중에서 이제 정신 나간 짓 하는 친구들, 여러분 입장에서 그게 다 가진 것 같지만 왜 그 친구들이 정신 나간 짓을 하냐? 재미가 없거든요, 삶이. 자기가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쓰는 게 딱히 재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무리수를 두게 되고 결국에는 한계가 오거든요. 왜? 금수저라는 거 핵심은 경제적으로 풍요롭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똑똑하다는 것도 아니고 뭐 그 친구가 뭐 열심히 산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그래서 그 멘탈 금수저라고 따로 냈죠.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 근데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이 이제 과시할 수 있는 건 부모의 부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뭐 그 사람이 뭐 차 사봤자 람보르기니가 끝이에요. 로켓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계가 명확한 거예요. 그러면서 재미가 없어지는 그거 사는 게 다예요. 그 다음에 그게 본인으로 한 거, 본인 돈으로 산 겁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만약에 금수저로 제가 만약에 태어났다면은 저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가 한 60부터 사업이 잘 되셨어요. 제 초본도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제가 우리 봉천동에서 이사만 열 몇 번 다녔는데 60부터 잘 되셨어요. 한 50 후반부터. 그냥 저는 금수저는 아니네요. 나중에 잘 된 거 뭐라 그래야 되지? 도금수저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저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요. 만약에 여긴 거지. 네, 근데 어렸을 때 아니 나무 젓갈인 줄 알았는데 딱 깼더니 안에 금 실하리가 있었어 이렇게.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이 만약에 상속세 다 내고 상속을 받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옛날엔 그러진 않았어요. 옛날엔 전혀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만약에 부모님이 돈이 많았으면 전 무조건 미국으로 유학을 갔을 거예요. 왜? 돈이 많은데. 싱가포르 국립대 간 이유 여러 가지 중에 장학금을 빵빵하게 주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좋은을 많이 구하러 다녔는데 싱가포르 국립대 아무도 안 들어봤으니까 나도 싱가포르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그게 다 증거예요. 그다음에 제 친구들 제가 100원만이었어. 100원만 그지처럼 살았어요. 10원짜리 그 100개 모아갖고 콩나물 비빔밥 먹고 제가 가난했어요 되게. 그다음 근데 제가 이제 오히려 이제 금도금수저가 됐죠. 그러면 저는 어떤 즐거움을 누릴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있어서 일단은 저는 여러분보다 유리한 게 많다니까요. 저는 부모님 봉양을 하지 않아도 돼요. 다정다감 고작가님만 해도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부모님 봉양을 전혀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벌써 여유가 생긴 건데 그럼 저는 그거를 막 내가 막 돈 쓰고 자랑하는 걸로 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사업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올바른 조직 문화, 그 다음에 올바른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에 그 야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가 가끔 미안한 게 그거예요. 내 사과 방송 한번 할 거예요. 그냥 저를 롤모델로 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제 맥락을 다 모르잖아요. 뒤에 대해서. 고 작가님 정도만 돼야 겨우 알까 말까인데 그런 걸 모르면서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하고 싶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고 여러분 이런 거 하는데 돈 엄청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 생활비 들어야 돼요. 그럼 못해요. 여러분이 이거요. 예? 못한다고요. 저는 이미 수입도 많고 부모님도 처갓집도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아버지도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일단 저는 빚이 있구나. 전세가 아니 그 대출이 있구나. 근데 그게 집값이 비싸잖아.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팔면 언제든지 해결이 돼요. 그냥 이거는 제가 뭐랄까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서 한 거지. 저는 그러니까 생활고에 관련된 빚이 1도 없어요. 빚이 있을 수가 없지. 예,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제를 따라하고 싶은 친구들은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저처럼 살면 좋아요. 재밌어요. 고약가님이 옆에서 저랑 똑같은 삶을 사시는데 얼마나 재밌는데 이렇게 살면 도전하는 삶을 살면은 그 다음에 내가 뭘 입었느냐에 따라서 존경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행위, 내가 만들어낸 지적 재산, 내가 만들어낸 커뮤니티 그런 데서 존경받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여러분 진짜 이건 내적 동기, 외적 동기가 혼합돼서 완전 비빔밥 같이 맛있어요 진짜. 진짜 우리가 항상 많이 먹었던 거의 육회 비빔밥 수준이에요 진짜 그렇죠? 근데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좀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저는 저는 제가 갖고 있어서 저는 동물원에서 살 수 있었지만 큰 동물원에서 살 수 있었지만 저는 또 문 좀 열어달라고. 왜냐면은 제가 사는 동물원은 엄청나게 커갖고 심지어 그 끝이 안 보여갖고 충분히 동물원에서 살아도 나는 문제가 없었지만 나는 내가 만약에 사자라는 종족이었으면은 나는 그렇게는 안 살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좀 더 이제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환경적인 거 말고 인식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직장이 있더라도 어떤 사람은 수도권에 있는 것처럼 사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사람은 야생처럼 사시는 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환경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어떤 환경은 실제로 직장에 있는 것보다 사업가가 더 야생인 건 사실인 거예요. 아니, 잽도 안 되죠. 그렇죠. 솔직히. 그런데 직장에 있어서도 야생처럼 살 수가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동물원을 하는 것은 본인이 사냥하지 않아요. 주는 걸 먹지. 그냥 주는 대로 먹어요. 맞죠? 근데 여기서 내가 이 직장에 있지만 아주 주도적으로 내가 주어진 일 안에서 내가 정말 이 야생의 그 사바나에 있는 사자처럼 여러 가지 것도 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있는 권한의 폭이 여러 개 있겠지만은 그것도 생각해보면 되는 게 나는 지금 이 정도 폭이 있으니까 이 정도 폭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서 금방 내가 할 수 영향력을 넓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직장이 있지만 더 큰 퍼포먼스를 내고 더 큰 기여를 하고 나중에 그거를 토대로 본인이 창업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금수저고 또 어떤 아니고 그런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상황이다 할지라도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프레임 설정이 중요하죠. 내가 어느 순간 난 수족관에 있거나 동물원에 있게 돼버린 거고 어떤 사람은 좀 약간 조금 뭐랄까 와일드하지만 딥시 넓은 깊고 넓은 바닷속에 있거나 아니면 야생에 있을 수는 있는 예를 것이거든요. 들면 이 비유가 제일 적합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무원이거든요. 이제 다 주어진 삶을 살겠다는데 여러분 공무원 중에서 저는 사명감을 갖고 나라를 바꾸려는 분 꽤 많이 알아요. 아시겠지만 저는 군대 얘기하면 잘 안 하잖아요. 네. 제가 공익 나왔거든요. 네. 잘 공익 수행하면서 공무원 생활 좀 알아요. 그때 제가 30 아닌 분도 있고 30개 좀 놀란 게 뭐냐면요. 이분은 도대체 무슨 사명감이 엄청나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봉사하는 게 너무 좋고 여기 여기 주민의 진짜 증진을 위해서 그냥 몸을 헌신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딱 공무원 생활을 해보면 그냥 뺑이 치신 분이 계시고 많죠. 만날 때마다 무슨 이렇게 돈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일할 시간에 돈 얘기밖에 안 하는 거야. 주식 얘기밖에 안 그렇지. 심지어 내가 한 분이 막 이렇게 몰래 하시는 거 봤어요. 직장도 많아요. 어떤 분은 정말 벌써 이 책상이 달라요. 자료부터 막 쌓여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안에 프로세스를 개선할 것인가, 그리고 민원 처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고민하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이분은 뭐냐? 같은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분 어떻죠? 사바나에 있는 것처럼 생활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예. 주인님이셨는데, 예. 여러분 진짜 오늘 그래서 회 한 접시 하시면서 토론 한번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 가족이랑 친구랑 너는 횟집 물고기냐? 난 아니야. 난 태평양의 상어가 될 거야. 이거 아직 죽지 않았다도 멋있고 아마 저 또래는 아실 거예요. 그 만화책 너님이 죽어 있다. 이게 뭐예요? 또래가 아니야. 이 또래가 아니야. 자꾸 날 또래 취급하고 있어. 전혀 몰라요. 저 진짜 몰라. 진짜 몰라? 너는 북두신 건 몰라? 몰라요. 내가 근데 만화책을 좀 많이 안 봤어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북두신 거는 알아요. 들어봐서. 근데 내가 안 봤어요. 북두신권 유명한 게 너님이 죽어 있다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아마 제 또래는 아실 거예요. 또 적어주세요. 또 불쌍하잖아요. 맨날 북두신권 드래곤볼. 엄청 노력파예요. 웃기려고 우리 PD들도 웃기는 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니, 요번뿐만 아니라 되게 저는 고 작가님 진짜 존경해요. 노력하시고 보듬으려고 다 적어주세요. 재밌다. 다 안다. 너님이 죽어 있다. 북두신권 안다 적어주세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비슷한 거죠. 예. 그래서 아무튼 회 한 접시 하시면서 나는 진짜 수족관의 물고기인가. 한번 그냥 제가 마지막 요 말씀하면서 끝낼게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좋아하는 한 살 후배가 있어요. 우리 NUS 후배, 이제 우리 네오마 대학교에 있는 최동원 교수인데 이 친구가 진짜 똑똑한 친구예요. 대학원 방송 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 친구는 약간 좀 천재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공부는 어려운 적은 없었고 운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천재가 아니고 부모님이 교사셨는데 엄청 교육을 잘 받아서 이 친구가 사회과학을 하지만 인문학을 완전 섭렵했어요. 철학 이런 거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가까우면서 이 친구 저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거든요. 그냥 냉정한 소리 해주는 거에 그 긴장감을 두려움도 있고 즐기기도 하고 그래요. 두려움 반쪽에 듣는데 이 친구가 일치월장에 대한 서평을 되게 날카롭게 썼었어요. 뭐 일단은 사람들이 이거 이해 못할 거다. 너무 어렵다. 이 친구가 완공도 이 친구가 예측한 게 하나 틀렸죠. 무슨 이렇게 두꺼운 공부법 사람들이 이런 거 이해 못한다고. 100세 찍었는데. 네, 근데 100세 찍었는데 그냥 다 틀리는 게 있죠. 이제 이 친구가 학자니까. 근데 이 친구가 일치월장에 대해서 정말 멋진 말 했어요. 이건 노동 철학서다.
제가 그거에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서평을 받지만 왜냐면 그 선생님 경영학 박사예요. 우리보다 훨씬 전문가예요. 예. 이거는 일종의 노동 철학서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그거였는데 난 항상 철학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횟집 같은 것도 봐도 여러분 철학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민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요. 깊게 내면에 대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그런 게 일단 철학의 시작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그렇게 꼭 다 살아있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서 알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